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김의 리더십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성김의 리더의 특성 가운데 코칭과 상담의 부분을 우리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관심 있게 생각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즌을 열면 축구, 또 야구, 농구, 또 배구, 핸드볼, 테니스, 권투, 골프, 격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 스포츠들을 매우 이제 즐겨하고 또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축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연령층에서는 기억을 거의 하시는 분이 드물 건데,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되었던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열광시켰고, 히딩크 감독 그리고 박항서 코치 이 두 분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은 세계에서 4강에 드는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이후에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이분이 이제 박항서 감독이신데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베트남 축구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국 대표팀이 이제 201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팀마다 리더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이제 감독 혹은 코치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팀의 리더로서 하는 역할이 다름 아닌 이제 코칭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성김의 리더의 특성, 필요한 부분이 이제 코칭 또는 멘토링 또는 그런 상담은 카운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코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코칭이란 성과 혹은 목표, 결과 지향적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멘토링에서 멘토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주는 중요한 동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학습자 중심적이며 학습자가 주도를 합니다. 물론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심리학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1500년대에는 코치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사람들 현재 있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실어다주는 그런 마차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마차라는 것은 사람을 수송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마차는 좌석이 이제 좁지만은 이제 좌석이 이제 여러 배치가 되어져서
커다란 그런 버스를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은 수송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가고 원하는 곳에다 데려다 주는 그런 수송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대 스포츠에 쓰여졌던 그 목표가 이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코치는 재능 있는 선수들과 팀을 도와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올림픽 게임의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이 단어를 캠브리지의 캠 강에서 대학생들에게 노를 젓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80년까지는 코치란 단어는 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까지는 그런 의미로 되어졌고요.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잠정적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운동선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악가와 대중연설가와 배우들과도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에 의지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코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치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먼저 발굴을 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아주 고무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는 각 선수들을 코칭해서 그리고 자신감을 정대하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상상치 못한 더 위대한 성취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코치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경영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춘지가 무엇인지 알아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역량을 정대시키고 더 깊이 헌신하게 하며 자신감을 키우도록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예술 분야, 특히 이제 경영 분야, 경제 분야, 모든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들에게서도 필요한 또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티칭이라는 말을 좀 범위를 넓게 볼 때에 이제까지는 교수 하는 그 분은 티칭하는 분이라고만 여겨왔지만은 실은 코칭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해서 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의미, 포함을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지도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케 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상상치 못했던 위대한 성취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코칭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나 집단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코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신의 그 비전을 확장시키고 자신감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잠재력과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목표를 향해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 시간은 우리가 상담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담이나 심리적인 치료에 비해서 코칭은 좀 덜 공격적이에요. 덜 위협적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칭과 함께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코칭은 비교적 안정된 사람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코칭은 치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다. 또 코칭은 약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과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일반적으로 보면 코칭은 치료 받는 환자, 또 치료하는 의사, 이런 관계보다 더 형식적이며 두 파트너가 대등한 관계에, 어떻게 말하면 파트너십에 가깝다. 그래서 코치는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경험과 관점을 지닌 동력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칭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멘토링인데요. 멘토라는 것은 이제 멘토링이 어휘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애초에 멘토는 호모 고전 작품인데요. 오디세이에서 나왔어요. 오디세우스 왕은 가정과 어린 아들 텔레마쿠스를 멘토라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교사에게 위탁하고 부탁해서 전쟁에 자신을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21년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어린 왕자는 멘토르를 이제 모범 삼고 그의 지도로서 지혜도 배우고 유능한 리더이자 고결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사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는 말과 멘토링이라는 용어가 유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멘토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또는 경영진, 관리 뭐 이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코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칭은 이제 성품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최고의 코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성장한다. 항상 배운다. 진취적이다. 현실적이며 낙관적이다. 변화에 대한 열의가 있다. 행동지향적이다. 융통성이 있다. 직설적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사람에게 민감하다. 진정성을 지니고 돌본다.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는다. 코치로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한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코치에 대해서 게리 콜린스가 정의를 하기를 한마디로 유능한 코치는 자신을 안다. 사람들에게 민감하다. 사람을 믿는다. 코칭하는 사람과 시너지를 낸다. 융통성이 있다. 굳건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심리적으로 민감하다. 유능한 코치는 리더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코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비교적 안정된 사람 이런 한마디로 표현을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치유가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이다. 약점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대등한 두 사람의 파트너십, 치료자, 환자 관계보다 더 형식적이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술, 경험, 관점을 지닌 동력자이다. 그리고 최고의 코치의 특성은 여기에 쭉 열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 성장하고 항상 배우고 진취적이며 현실적이며 낙관적이며 변화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행동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직설적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사람에게 민감하다. 진정성을 지니고 돌본다.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는다. 코치로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데 헌신한다. 이 게리 콜린스가 말씀한 것을 아주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자, 이 성품을 중요시한다 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칭은 더 나아가서 리더십을 함양한다고 우리가 이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칭은 전진하게 하고 그 인식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책임을 자극하여 행동하게 하고 또한 이제 코치는 삶의 과도기를 거치는 사람과 동행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성과 향상을 자극하며 팀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자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비전을 고취시키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목표를 성취하며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코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더 나은 변화를 증진시키고 영적 여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해서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기독교적 그러한 가치관, 기독교적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치는 이런 한마디로 사랑, 그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또 더 나은 변화를 정진시키고 영적인 여행, 여정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보았듯이 상담이란 무엇인가?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상담은 목적을 가진 대화다. 이제 뭐 무어라, 빙함 이런 분들이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또 가레시라는 분은 전문적 대화다. 또 칼 로저스 같은 사람은 상담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견해를 밝힙니다. 상담의 어떤 내용 가운데도 특히 이제 심리 상담에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파블로프나 돈다이크, 스키너 뭐 이런 사람은 행동주의 상담을 하고요. 칼 로저스 같은 분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선행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아주 유익하리라 봅니다. 이제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상담의 이론의 그 어떤 수많은 그 심리 상담 혹은 학자들의 견해를 다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수업의 내용 가운데는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상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과연 어떤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상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적 상담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적 상담의 원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리더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그 사신,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상주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자를 그 대사, 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신, 사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은 그 독자로 하여금 동역자로 부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제시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중요한 구절은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사신 이런 그 내용인데요. 이 사신이란 말은 현장에 없는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대사, 엠바사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나
자기를 파송해 보내준 그런 보내신 자, 즉 왕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리더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보냈다. 크리스찬의 리더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든 우리의 정체성의 어떤 가져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감당해야 할 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야 한다. 보내신 자의 의중을 파악을 해야 한다. 그 진실된 메시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해야 한다. 이 방법을 말하는 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즉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위협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어떻게 또 돈을 주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신은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볼 때는 딱 머리 이미지가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이 그 변화의 동기를 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성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져서 신비한 일입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내담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해요. 그럼 사랑이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긍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모든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변해서 그냥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상담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을 그대로 표현해야 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상담자로서 단순히 충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리스찬 리더에게 사신으로 부르신 것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점은 첫째로 여기 나타나는 대로 자기 희생이에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한다. 욕망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욕망이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서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에베소서 4장 32절 35절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잘못된 것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자주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주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용서가 중요한가? 우리가 쓸데없이 아주 죄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죄를 끊어버린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용서를 이루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시다. 셋째는 화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관계를 파괴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거리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셨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기 싫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 내 원대로 하게만 해 주십시오 하고 내 원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그 의사소통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한 6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말의 파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의 파괴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확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유혹된 것들이 있다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을 잘못하면요 원수도 되어져요. 그런데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말, 아주 감사하는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은 특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의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회복의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김의 리더의 특징 가운데 코칭과 상담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코칭이 무엇이며 또 코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상담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 이러한 코칭과 상담의 어떤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은 그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